안녕하십니까. CEO 특강 이세진입니다. 나는 예쁜 여자보다 멋진 배를 볼 때 가슴이 더 설레인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대보해운의 김창중 대표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보해운은 벌크 전문 해운 회사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보해운을 15년 전에 이주했습니다. 그때 34개 국적선사 중에서 34번째, 마지막 꼴찌였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170개 대한민국 선사 중에서 한 10번째 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발전을 이루셨는데요. 해운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고 하죠. 오늘 어떤 이야기로 이끌어 주실 건가요? 글쎄요, 뭐 제가 별 잘난 게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까지 일하고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를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대보해운의 김창중 대표의 경영 철학과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보해운의 김창중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한 그런 이력과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EBS에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이 강좌에 CEO 특강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무틀 상대로, 육지를 상대로 일을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 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도 한번 불러보자 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순서는 대강 이렇습니다. 해운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이날까지 오면서 느꼈던 또 경험했던 이런 그 과정들을 몇 가지 택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참 가난하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난이라 하면은 6남매 중에 5번째였고 제가 초등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무척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어느 날 대한민국의 진학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학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고3 때죠. 가져다 놓고 제가 그 책을 봤어요.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시험을 치르는 학교가 해양대학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이었고요. 국립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뭘 해줬냐면요. 의식주, 그러니까 교복을 주고 먹여주고 기숙사 생활하면서요. 잠을 재워주고 그 다음에 4년간 대학을 다니면은 이제 대학 졸업장을 주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혜택은 이 졸업식 날 해군 예비역 소위로 임관시켜서 이제 상선사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 한 5가지 정도의 혜택을 주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필연적으로 그 학교를 택하게 됐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바다와 배와 함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옛부터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지배하지 못하면은 결코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해운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주요 외화 획득 산업입니다. 막대한 운임 수입을 통해서 국지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2008년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외화 가득 지표를 보시면은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정보통신, 조선, 철강, 석유 제품, 해운. 작년 한 해 동안에 해운 산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가 367억 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나 자동차보다 더 커다란 외화 가득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운업은요, 연관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운을 하게 되면은 당장 항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만이 있어야 되고 또 조선, 선박을 만들어주는 곳이 있죠. 그게 조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세계의 일입니다. 조선이 있어야 되고 그 조선을 뒷받침하는 철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해운이라는 게, 선박이라는 게 배가 엄청 자본 투하가 많은 그런 산업입니다. 배 한 척에 보통 1억 불, 어떤 거는 몇 억 불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반드시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 정도가 이 해운으로 운송됩니다. 그럼 모든 수입 물품, 모든 수출 물품이 거의 해운으로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운 산업이 다르게 표현하면 수출입 촉진 산업이기도 하고요. 대외적인 개방 경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그 모든 수출입 화물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그 대동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 국가안보에 직결돼서 제4군이라고도 표현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해운이 없으면은 당장 내일 이 전기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국가적인 전략산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운수업이라는 게요. 그래서 운수업이 운이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시황 변동이 극심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등락폭이 어느 산업보다 이게 큰 그런 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해운 세계 시장에서 해운이 약 7위 정도 하는 해운 강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운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세계에서 제일 해운을 잘하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 그리스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해운업을 키워왔고 잘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실무에서 느낀 감각으로는 그리스 사람과 동양에서 가장 닮은 어떤 캐릭터를 가진 민족이 한국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잘 맞는 그런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양대학을 가서 졸업 후에 바로 저는 이제 상선사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선사관이라는 게 외양 화물선이죠. 거기에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 선장 이런 이제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2년간 그러니까 해군